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실상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데카르트는 무의식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마도 시대의 한계라고 해야 하리라. 인간 이성의 밝은 빛에 고무된 나머지 그 시대 사람들은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10년의 무의식 세계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18세기 낭만주의 시인들이 무의식의 감성적인 대폭발을 촉발했고 낭만주의는 이성주의에 억압된 인간 본성이 터져나온 거예요.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대. 그리고 낭만주의라고 하는 로맨틱이라는 어원은 촌놈주의라는 뜻이에요.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의 반대말이 로망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투리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의 사투리. 낭만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라틴어로 글을 쓰면 고전주의고, 방언으로 사투리로 글을 쓰면 이게 낭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글을 쓰면 이성주의의 본류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사투리로 글을 쓴다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원심력적으로 뛰쳐나가고자 하는 자유주의 운동이었어요. 그게 예술에서 터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19세기 말에 와서야 서구인들은 인간이 의식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의식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물론 프로이트와 융의 공이 크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 서구는 한 번 더 도약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 다시 한 번 도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상은 이제 서구에서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명상을 통해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광활한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미개적 분야를 열정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지금 미국 명상계에서는 현대인들이 마음을 탐구하는 모습을 서부 개척시대에 빗대어 마음 개척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마음 산업, 마인드 인더스트리가 만개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치유학교는 참 시적절하게 이름도 잘 지으셨고 지금 이 마음 산업에 지금 선봉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의식과 여러분 좀 헷갈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이 나는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져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의식뿐만 아니고 무의식조차도 이 무의식은 이분법적인 세계 안에서의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 무의식조차도.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분법 안에서 나일 때는 의식의 나도 있고 또 내가 미처 모르는 잠재의식의 나도 있는데 그 잠재의식의 나는 세계와는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까? 어디까지나 이분법 안에서 좀 확장된 거죠. 무의식이란 말은. 근데 지금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무너진 세계의 나는 이건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가 나인 거예요. 지금 이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의식, 무의식도 다 이분법적으로 세계와는 분리된 나를 구성하는 건데 깨달아 보니까 영성으로서의 나는 한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가 나지 세계 속의 나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제가 작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 영성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문화를 영성으로 쫙 깔아놓은 데 성공한 것이 일본 교토의 문화예요. 일본 교토는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지금 데카르트 시대에 ikkū라고 하는 선불교 고성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일본 대덕사라고 하는 교토에 가면 지금도 있거든요. 그 절에서 왕족이기 때문에 당대 일본 교토의 장인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글씨 쓰는 서예하는 사람, 차도하는 사람, 금을 쓰는 사람, 여러 가지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계에 부닥쳐 있는 걸 다 본 거예요. 뭐냐면 모든 장인들은 젊을 때는 자기 재주 가지고 이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나이 들면 어디서 막히느냐? 자기 재주가 한계인 거예요. 나의 한계는 나예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젊을 때는 그 나의 힘으로 이 나의 재능을 쓰기 위해서 나를 가지고 계속 나를 개발하면서 커가는데 결국에는 그 나가 나의 개성, 나의 재능이 나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당대 최고수들을 모았는데 다 거기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너가 지금 나와 세계를 분리한 나를 세계와 분리한 나 안에서 발전을 모색해가지고는 결국 나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지금 너가 지금 부닥쳐 있는 한계다는 걸 가르치고 이걸 다 설득시킨 다음에 그 나를 깨자. 나를 깨는 방법은 참선이다. 이래가지고 대덕사의 방장실에서 당대 그런 장인들을 참선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다도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센리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일본 문화는 예컨대 다도가 기본적으로 쫙 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도 정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선불교를 가지고 일본 국민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걸 교토로 시작해서 전체를 다, 그 상징이 이런 교토에 있는 방장 깨달은 분들의 정원에 당신이 사는 그 뜰에 자기 이 영성의 세계가 깨달음 세계예요. 자기의 영성을 표현한 거예요. 이 뜰에다가 자갈하고 돌을 지금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젠 가든 혹은 무슨 젠 스타일 하면 떠오르는 게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일본의 대덕사의 말사인 용안사의 방장실들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렇게 자갈을 깔아놓고 거기에 돌을 배치해가지고 사람들이 뭔지는 몰라도 가서 딱 보면 이성의 이분법적인 세계를 넘어선 전체 우주가 축약된 그리고 스피릿이 딱 빛나고 있는 그 세계가 딱 가시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세대의 일본의 선성들이 그 16세기 그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다도도 나오고 검도도 나오고 그 제자가 닥구왕 선사라고 우리 먹는 닥구왕 있죠. 이게 단무지 택암이거든요. 그 택암 선사인데 일본어로 읽으면 닥구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닥구왕 그걸 단무지를 만든 닥구왕 선사도 거기서 당대 사무라이들 모아다가 또 참선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 영성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아주 세련된 문화가 일본 교토에는 딱 깔려 있어요. 그것이 철저하게 이문법을 넘어선 영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교토를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성공을 시켰나 그걸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와사비라는 말 아십니까? 네. 와사비 알죠? 네. 일본 다도가 그때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16세기, 11세기 넘어갈 때 그때 한 명의 깨달은 사람이 다행히 이 사람이 왕족이라서 그런 것이 가능했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토의 장인들을 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자기 분야에서 문화로 승화시키게끔 다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도의 정신을 다도의 제1장이 다도 규약의 1장이 다도의 목적은 참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성을 깨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마신다.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영성을 깨워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도 정신을 와비 사비라고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국민들한테 이걸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와사비라는 말을 이제 고추냉이를 와사비라고 부르는데 그게 와비사비예요. 사비는 고요함이에요. 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비는 멈출 지자를 사비라 그래요. 그리고 와비는 볼관자예요. 지혜예요. 지혜. 멈추면 보인다는 거예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이 말을 일본 말로는 와비사비라 하고 일본 다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와비사비를 차를 마시면서 와비사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천하는 형식은 잘 남아있는데 와비사비가 뭔지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때 멈춘다는 건 생각을 멈춘다. 그런 거죠. 이때 멈춘다는 것은 이분법적인 세계를 멈추면 통으로 하나인 이 우주의 진리가 드러난다. 관, stop and you can see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멈춘다 하는 것은 딱 더 쉬운 말로 하면 릴렉스예요. 예,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항상 이 주체는 객체를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면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돼요. 이게 희한한 거죠. 하나가 되면 전체가 다 나니까. 내가 지금 일본 이야기 한 것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해마다 교토를 가는데 작년 이맘때 갔었어요. 작년 이맘때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문화를 이렇게 보고 할 이야기 참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문화를 보고 밥을 먹으러 메밀국수, 메밀소바라 그러죠. 그거로 좀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냥 식당이죠. 전통 식당인데 이제 시켜가지고 먹는데 벽에 제가 먹는 식당에 벽에 액자가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뭐 붓글씨로 일본에도 붓글씨 문화니까 액자에 적혀 있는 글귀가 무변신 보살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딱 써서 큰 액자예요. 이렇게 해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성을 선불교에서는 무변신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성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무변신 보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은 변두리거든요. 테두리, 가가 없는, 테두리가 없는 몸의 보살. 테두리가 없는 몸, 그러니까 형체도 없죠, 당연히. 근데 있긴 있는데 테두리가 없어. 그러니까 딱 무슨 말인지 어지 필은 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계속 구분해가지고 나다, 너다, 뭐 모든 걸 구분해가지고 보는 데 우리는 좀 익숙해 있다 이거죠. 그 몸 자체는 그냥 껍데기일 뿐인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껍데기라기보다 예. 지금 우리들의 몸은 말하자면 이 무변신 보살이 이 세상에서 인식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하나의 아주 뛰어난 기계예요. 기가 막히게 예민하고 영민한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섭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산과 습득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고사가 있는데요. 중국의 국청사라고 하는 절에, 이것도 당나라 시대네요. 국청사라고 하는 중국의 절에 주의 스님이 길에서 애를 하나 주워와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커서 청년이 되어가지고 주로 이제 마당 청소하고 나무 해오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친구 이름을 주의 스님이 길에서 주워왔다고 해가지고 습득이라고 불렀어요. 그 친구는 한산이라는 친구고. 그러니까 이 습득한테 사람들이 놀리느라고, 야, 너는 어찌된 게 이름이 습득이냐. 그래서, 어디서 주워왔냐. 다리 밑에 주워왔어요. 그런데 그 습득이 웃으면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습득인 줄 나는 아는데, 나는 이 사람이 한 시가 있어요. 습득이 하는 소리가, 나는 내가 적어도 습득인 줄을 아는데 당신은 지금 습득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몸이 나가 아니고 지금 한산과 습득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영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몸이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작은 나예요. 몸은 그러니까 안의 나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 밖의 나예요.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물이 나랑 관계없는 물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지금 이 컵 안에 든 물 보입니까? 네. 요게 지금 적어도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물이 지금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몸의 80% 이상이 물이지요. 지금 급속하게 내 몸으로 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 얘가 밖에 나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요게 지금 마시면 지금 밖에 난데 마시면 안에 나가 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공부 하나 하십시오. 시간이 8분 5시까지죠. 8분 남았네. 영성의 핵심이에요. 이 영성을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름대로 표현했는데 부처님이 스카몬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논리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영성을. 그러니까 스카모니께서 깨닫고 영성을 표현한 그것을 연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영성을 표현하는 가장 논리적인 개념이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연기법. 그래서 지금 같이 연기 맵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연기 맵, 마인드 맵처럼 지금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 장에 세 장을 펼치시고 가운데에다가 내 몸이라고 써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점심으로 제가 김밥 먹었거든요. 아침에는 죽을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피자 먹었네. 그러면 방금 제가 물을 마신 게 물이 내 몸이 된 것처럼 연기라는 것은 내 몸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인해서 연기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김밥으로 연기되어서 내 몸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금 점심때 제가 김밥을 먹기 때문에. 말 됩니까? 네. 제 몸은 제가 먹은 것들로 연기되어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연기맷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또 물을 마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저기 커피도 있거든요. 지금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먹은 이런 것들이, 먹고 마신 것들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들로 연기되어서 내 몸이 있다 이거예요. 김밥은
한번 여러분 불러보세요. 무엇으로 연기되어 있는지. 김, 밥, 단무지, 또 계란, 예. 또 뭐, 시금치, 햄, 참치. 많이 나오네요. 많이 먹어본 사람 제일 잘 알지. 자, 그러면, 지금 계란 그러면, 닭, 그죠? 닭 하면, 동물. 지렁이. 하여튼, 뭐 사료, 사료. 지렁이, 지렁이. 시금치, 그럼 거름, 똥. 그러니까, 예, 땅, 하고, 물, 햇빛. 물은 비네요. 비. 비, 햇빛. 이렇게 되면 피자 그러면 콤비네이션 피자. 밀가루, 치즈, 모짜렐라 치즈. 뭐 막 나오지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것도 또 가면 햇빛은 안 들어간 게 없을 것 같은데. 해가 해서 나오네요. 해는 햇빛은 수소. 뭐 지금 공기는 뭐 수소 뭐 되고 헬륨. 예. 해는 어쨌든 태양계, 예. 뭐 말하자면, 내 몸 하나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인연으로 해서 연기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런 것이 없으면 내 몸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완벽한 외부 세계와 관계없이 외부 세계가 딱 나누어가지고 요게 내 몸이다라고 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 몸 아닌 외부 세계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내 몸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동사입니다. 그러면 내 몸만 그런가? 얘들도 다 그렇죠. 지금 얘들이 쭉 가면 삼남만상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막 연결되겠죠. 이 햇볕 두 개에서 나가면 또 뭐 쌀 해가지고 햇볕도 만나겠죠. 전부 줄줄이 엮일 거이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의 개체로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서로 간에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나 자신도 변해가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이것이 변해가고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서 하나가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되어서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내 몸 안에는 태양계 하면 결국 우주가 나오겠죠. 그죠? 우주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지극히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는 우주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아름다운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 말고 인드라라고 하는 천신이 있는데 인드라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계는 모양이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가. 근데 그물 코마다 보석이 박혀 있대요. 그물처럼 되어 있는데 그물 코마다 보석이 박혀 있어서 여러분 상드리에 생각하시면 상드리에가 쫙 있잖아요. 큰 상드리에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보면 나머지 전체 보석이 다 비쳐 보이는 거. 이 말은 전체 보석이 하나의 보석 속에 서로 반사되어 가지고 다 비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인드라망이라 그러고 이게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는 세계의 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물코 하나하나마다 나머지가 다 비치는 거.
이게 비유인데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우리 몸 하나하나에 지금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다. 예, 질문하십시오. 그럼 저기가 이제 복합하고 대공간의 그 선을 그런 철학에다가 반응해요. 철학에서 말하는 관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아주 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제가 철저하게 여기는 관념은 없고 완전히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질문하신 그 관념은 어떤 관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밥하고 내 몸을 연기라는 관점에서 연결을 시켰다는 자체가 관념입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었다. 연기라는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예. 인연할 때 인연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인연은 기대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이 아니고 이 세계의 있는 그대로 사실을 관찰한 거예요. 관념이 아니고. 자, 관념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텐데 우리 앞으로 철학 공부도 할 거예요. 지금 관념이 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관념이라는 것은 보드마크 있죠? 네. 보드마크가 사과랍시다. 사과. 그러기 좋게.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를 우리가 한번 보면 들어와서 사과가 임프레션, 인상으로 찍혀요. 우리 안에서. 이미지가 찍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찍히면, 한번 인상이 찍히면 밖에 사과를 치워도 사과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떠올려진 사과를 이데아라고 하고 이것이 관념이에요. 관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철학 용어로 밖에서 하나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의 인상이 찍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물을 치워도 찍힌 인상을 가지고 다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관념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관념이 밖에 사과가 없어도 관념을 가지고 관념끼리 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성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오류가 어디서 벌어지는가 하는 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성이 우리는 태양처럼 찬란한 것인 알았는데, 이성이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관념이 사과 대신에 강아지요. 그림을 참 못 그린다. 강아지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소를 봤는데 소의 뿔이 있죠. 개라고 하는 관념은 사실입니다. 그죠? 개라고 하는 관념 자체는 지금 사실이에요. 오류가 안 난 거예요. 뿔도 사실이에요. 근데 밖에서 이제 이런 실제 물건은 없는데 우리의 이성은 관념끼리 레고처럼 조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뿔 달린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복합 관념이 개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한다는 말씀. 오류예요. 이전 꼬리를 물다가 그러면 이상하게. 그래서 이 오류가 정폭이 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관념들은 복합관념이고, 복합관념은 현실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공부를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아주 철학적으로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성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전에 복합관념에 개뿔이라고 나온다고 했을 때 네. 거기서 개뿔이라는 거 그냥 말 그대로
개와 뿔을 그냥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뿔이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뭐 없는 걸 개뿔이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예, 지금 촛불과 태극기는 보수고 촛불 좀 진보지요. 그렇게 관념하고 진보와 보수도 전부 다 개뿔들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목숨을 걸어. 네.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가치가 알고 봤더니 개뿔, 고양이뿔, 사족. 여러분 보세요. 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19세기 영국인들의 95%가 천사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조사해보면 적어도 과반수를 넘길걸요?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천사의 존재를 믿었는데 천사는 뭐냐? 날개에 달린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에다가 날개를 붙여가지고 천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복합관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면 철학도 무서워요. 무서운 게 실제로 있는가 대보자 하면 이게 복합관념인지 단순관념인지만 보면 모든 복합관념은 거짓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자유, 뭐 평화, 뭐 무슨 이런 이념적인 가치들, 정의,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가치들, 거기에 목을 매는 이념 전쟁이 지금 우리가 남북이 갈려 있는 것도 전부 다 이념 전쟁인데 모든 이념은 복합관념이에요.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목매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적나라한 우리들의 현실인데 이것이 바로 이성의 장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으켜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은 이성의 이름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가 우리들의 이 잘못된 관념들을 씻어내는 청소 작업이에요. 근데 그 청소 작업의 끝이 뭔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청소 작업의 끝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기 맵이라는 것도 할 수 없이 우리 언어 자체는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쓰는 즉 언어가 없으면 이 강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되도록이면 단순 관념을 가지고 이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언어상에서도 오류가 안 생기죠. 근데 연기 맵은 단순 관념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없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이 내한테 이미지와 언어화되면 단순 관념인데 없는 것을 막 복잡으로 끼에 맞춰가지고 블록을 쌓아 올리면 이건 없다는 거죠. 지금 연기 맵을 쓰는 것은 단순 관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생각하는 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짜가 금방 되는 거죠. 오류를 일으키는 네. 거죠. 그 생각하는 나가 바로 예. 개뿔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나는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생각하는 나로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 에고는 가짜라는 거죠. 그런 거죠. 저기 그 전해보면 계속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금 잠깐 오늘 연기 맵을 소개했는데 만약에 이걸 한번 그려보시면 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제가 무변신 보살하면 말긴 알아들으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네. 이분법과 불이법이 있는데 이분법은 이성이 만들어내는 거고 불이법은 영성의 세계다 하면 알아들으시죠? 네. 알아듣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이 세계를 인식하는 뇌의 시냅스가 뇌의 회로가 이분법으로 오랫동안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 해가지고 이게 이분법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불이법의 세계 영성에 대해서 알아들어도 영성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아니면 영성이 있을 데가 없어요. 영성은 우리의 참나는 영성인데 보세요. 참나는 진짜 나는 언제 나고 어디서 나 지금 언제 나의 나 그러니까 이 우리말에 나자가 언제 나고 어디서 나고
누구 나예요. 이게 영성의 세계예요. 근데 이거를 맑기는 알아듣는데 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이분법 세계가 또 쫙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의 회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성 공부라는 것은 이 영성을 알아듣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알아듣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나의 내의 구조를 이 영성의 통합적인 세계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출발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두드려가지고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나도록 유전을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생활이 이렇게 통합적인 비전으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듣기는 쉬운데 실제로 내 생활을 이렇게 영성의 세계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